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한시정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잘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속보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양도세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오늘 밝혀주면서 이 부분에 또 우리 주가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경제부총리 사직서 때문에 또 다른 흐름을 보여줄지도 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하나씩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5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창구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오늘 출연하시는 정재현 전문위원님 그리고 서울경제TV 허반석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고 이곳에서도 질문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또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채팅창에 종목 상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쪽으로도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수고해 주실 전문가 두 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재현 전문위원, 그다음에 허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을 곳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도 샵 0082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PS텍 문자 올라와 있고요. 매수가는 4,65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전문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4,65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PS텍이 아마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으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좀 밀려 내려왔어요. 61선 자리 때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PS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죠. 그러다 이제 상반기 때 2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쪽 섹터의 테마가 끝났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일단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그런 사항들이고 왜냐하면 시장이 11월 달에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좀 더 밀려 내려올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추가 매수는 반대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6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4,200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대 지지를 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가 언저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비중을 좀 줄여주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PS텍 알아봤습니다.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스튜디온 드래곤입니다. 84,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2%입니다. 허반석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매수가가 84,500원이신데요. 네. 84,500원이 현재 조금 손실 중인 구간이세요.
지금 차트를 크게 열어놓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는 저점, 최근의 가장 저점과 현재 가격을 놓고 크게 추세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 주어야 하는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조금은 높았다. 현재 뭐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초 코로나 저점이 7만 원 권역이었는데 8만 원 위에서 사셨는데 앞으로 네이버와 그리고 CJ 그 서로 양사의 협력 관계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네이버에서 지분을 취득하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어서 보았을 때에는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이 오늘 최근의 추세 저점, 추세 하단부를 맞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농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기관들의 연이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온 부분이죠. 전년도 287억을 거의 다 채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이제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이익까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개선되었다는 점까지 포함을 한다면 앞으로 신작과 연이어서 이어질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만 좀 견뎌주시고 확인해 주신다고 한다면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지.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 기간의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 위에서 너무 욕심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수가 위에서는 적당한 수익을 챙기셔야 하는 이유가 이 구간 위로 슈팅이 나온 이래가 전력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라는 부분. 강한 호재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버텨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손절보다는 매수가 위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문자로도 종목 상담 가능하고요. 또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화 연결한 곳 돼 있거든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나요? 하이트 딜러요. 네, 하이트 진로고요. 매수가는요? 36,000원에 10%예요. 36,000원에 10%. 네네. 지금 약간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이제 정재현 네.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도와주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3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예. 그러면 혹시 월요일 날 매수하셨나요? 아니요, 조금 됐어요. 올라갔었는데요. 네. 제가 안 팔았어요. 조금 아. 더 갈까 싶어서. 그랬더니 올라갔었는데 뚝뚝 안 빠졌더라고요. 파셨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단기로 보신 거세요, 혹시? 좀 더 봐도 되고 그래서 올라가면은 뭐 하려고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 내려갔는데. 약주 좀 즐겨 드세요? 예? 약주 좀 즐겨 드세요? 뭐 맥주나 소주나. 아, 조금요. 많이는 조금? 아니고요. 조금. 하이트 진로가 테라가 요즘에 참 잘 나가죠? 그러게요. 괜찮은 것 같아서 음. 중간에 들어갔는데. 실적도 좀 괜찮아요. 실적도 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고 예. 내수 섹터들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000원짜리 때는 좀 지지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 때는 지금 이제 여기서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혹시 뭐 9월 달 정도에 매수하신 거죠? 10월 달에 한 것 같기도 하고. 10월 달에? 예, 한 번 사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올라갔었어요. 조금요. 네. 몇천 원. 그랬는데 제가 더 놔뒀죠. 뭐, 그전에 보면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시간이 좀 가져도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랬더니 줄줄줄줄 빠지더라고요. 일단 뭐 그래서- 좀 더 가지고 계세요. 비중 10%씩고 하니까 예, 그냥 좀 가지고 가시고요. 예. 뭐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나쁜 기업은 아니고 괜찮고 실적도 꽤나 괜찮아요 보니까. 예. 올해 실적도 뭐 2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요. 그러면 최고 실적을 좀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반영이 된 부분들은 있는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크게 급락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 좀 가지고 가시고요. 뭐 39,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어 보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보유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후성이요. 네, 후성 전화 주신 거죠? 예, 예. 네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11,200원에, 11,200원이요? 예, 네, 20%. 20%, 11,200원에 20% 매수하셨습니다. 11,200원이면 지금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허반석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신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테슬라데이 그때 있죠. 네, 예, 그때 매수했거든요. 사신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예, 예, 그 지금 매수를 하실 때 막 올라갈 때 좀 따라가신 부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테슬라데이 때, 네. 배터리 데이인가? 뭐 예, 그거. 맞습니다. 배터리 데이 예, 때 사시면 예, 이렇게 예. 막 급등할 때 사신 건데 예, 예. 수익 구간에 조금 올라가셨었어요. 아니요. 계속 내려왔어. 네. 그 앞으로 조금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예, 지금부터 연말까지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조금 완화는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121선에서 조금 다시 올라와 주려고 노력하는 예, 예. 모습들로 곳곳에 보이긴 하거든요. 예, 예, 예. 올해 차트만 딱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예, 121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 케이스들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뭐 손절은 약간 타이밍 상으로도 손절할 타이밍은 지나셨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반등을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네, 다시 한번 뭐 기타 법인이나 투신 쪽에서 잡아줄 수 있는 만큼 좀 잡아주면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1,500원을 쉽게 넘길 수는 조금 힘들 가능성도 있어요. 매물벽이 좀 있기 때문에. 1,500원요? 네. 1,500원을 예, 예. 한 방에 넘을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시기보다는 예. 조금 갖고 계시다가 예. 1,500원 언저리에서 뭐 손절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 예.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한다고 하면 매수가 위로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추세를 지금 전일, 월요일, 지난주 월, 화 중에서 예, 조금 잡아주고 지켜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렇기 그래, 때문에 예. 손절보다는 조금 상승할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앞으로 매수하실 때에는 예. 올해 실적이 조금 안 좋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는 좀 챙기셔가지고 예. 실적이랑 시가총액 비교를 하셔가지고 시가총액이 막 1조 가까이 되는데 적자 예. 기업이라고 하면 예. 뭐 아무리 코로나19 여파가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너무 급등주 따라가시지는 마시고 예. 예, 조금 안전한 종목들로 다른 종목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세트르카이 네, 세트랙 아이요. 세트랙 예. 아이, 네,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27,000원에 10%. 27,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정재현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세트레가이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이 10%세요. 예, 아버님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뭐 당기고 그냥 샀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주식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예, 예. 세트레가이가 뭐 하는 회사죠, 아버님? 위성, 네? 위성. 위성 쪽 사업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트레가이 때 같은 경우는 뭐 위성 발사를 하거나 그럴 때 항상 이슈가 됐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예, 예. 최근에 뭐 지금 크게 뭐 이슈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 예. 단기로 보던 짧게 보던 상관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뭐 길게 봐도 괜찮고 짧게 봐도 괜찮고 그렇게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매수가 부분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하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예? 계속 너무 많이 상가지에 빠져서? 그러네. 예, 10% 이제 장중에 보니까 뭐 22,000원대까지 좀 밀리기는 했었어요. 그럼 한 16%, 17% 정도 좀 밀렸었는데 주식이요, 아버님. 예, 올라가기만 하지는 않죠? 예, 올라가면 밀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았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세트레가이도 다시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매수가 부분 때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매도를 할지 더 가져갈지 그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송옥 씨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잘 한번 가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많으신데 문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온이라는 종목이고요. 1,730원에 비중 15%입니다. 네, 이번에는 허만석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1,730원에 비중 15% 이루원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차트를 좀 넓게 놓고 길게 뽑아놓고 보면 이 매수 가격대가 내가 사야 할 자리인지 아니면 팔아야 할 자리인지 다른 사람들이 파는 자리인지 사는 자리인지를 조금 여유롭게 조금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습관을 좀 길러주시면 오히려 지금처럼 손실 구간에서 오랫동안 뭐 마음 아파하시는, 마음 상해하시는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하단부를 본다고 하면 1,230원, 1,300원, 1,240원, 50원 이 언저리가 현재 하단부를 조금씩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을 마찬가지로 오늘장, 지난 어제장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이루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상승 여력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약 한 1,550원까지는 이 박스권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업의 매출 같은 경우는 특화돼 있는 부분, 뭐 이 기업을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려면 모멘텀, 호재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매출액마저도 현재 반기한다고 해도 전년도 매출액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도 큰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1,700원을 넘어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비중을 늘리셔가지고 뭐 20%까지 비중을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추세 하단에서 비중을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왕이면 조금 더 안전하고 추세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루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매수 타이밍을 절대로 추세 하단부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신다면 하시고 그 이후에 1,550원 언저리를 돌파할 경우에 수익 실현을 하시던가 아니면 탈출하시는 전략으로 조금 추세 상단과 하단에서의 전략적 대응을 하셔야 조금 이 종목을 빠져나오시던가 아니면 이 종목 안에서 수익을 보시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 잘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자 하나 더 볼게요. 솔브레인 들어와 있습니다. 248,000원 매수가고요. 비중 20%입니다. 이번에는 정재훈 전문위원님. 예. 솔브레인을 248,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공개 매수 가격이 208,000원 정도가 되죠. 그럼 그 공개 매수 가격을 하고 난 이후에 유상증자에서 지주사에 대한 체제를 완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솔브레인이 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던가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중이 20%예요. 솔브레인이 결코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솔브레인의 주식을 공개 매수를 하고 그 시간이 아마 연말 정도 때까지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단기전에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빠지거나 그런 부분도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보유를 해보시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솔브레인은 더 상승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27만 원대 위로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주신 분 잘 보유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롱입니다. 코롱 2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40%입니다. 허만석 전문위원께 여쭤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25,000원 권역 위에서는 현재 고점 영역 그리고 4월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날 이후로는 아직까지 도달한 적이 없는 그런 차트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거래량 올라갈 때 따라가신 건지 아니면 2019년 중반, 2019년 약 5월경부터 사서 갖고 오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조금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음압병동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강력한 슈팅이 나온 구간인데요. 이때 따라 들어가셨다가 현재까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주사이기 때문에 각 연결회사와 자회사들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세가, 증가세가 아주 유망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 하단부를 코로나 저점부터 맞춘 이후에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확인이 되는데 그 주가의 상승 속도가 완만합니다. 완만하다는 것은 기다릴 수 있으면 언젠간 25,400원 이상으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3분기 어닝과 4분기 어닝까지 확인을 하신다면 그 부분 충분히 도달할 수는 있는데 주가 상승세의 추이가 완만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부분만 좀 제외를 한다면 충분히 여력이 있는 기업 그리고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라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좀 버티는 전략으로 가셔서 비중도 크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도 조금 안전하게 가자는 취지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키시면 매수가 위로 오실 겁니다. 힘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수가까지 잘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1091님이 보내주셨는데 오션브릿지라는 종목이고 15,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중 20%인데 오늘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네요. 오션브릿지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재훈 전문위원께 여쭤볼게요. 네, 오션브릿지가 IT 쪽 소재 쪽 기업이에요. 주 고객사가 SK 하이닉스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IT 쪽, 특히나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설비 투자는 지속될 것이고 올해보다는 내년도 시장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인텔 쪽에 있어서 SK 하이닉스 쪽이 사업 부분들을 좀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수혜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시장이 변동성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전저점 자리대가 깨지고 내려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멀봉상이나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조정이에요.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제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을 보일 그럴 자리대에 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충분히 매수가 위에서 매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18,000원 자리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보유 관점 의견 많이 주시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 에스텍파마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3,600원이고 비중이 15%입니다. 자, 에스텍파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허반석 전문위원님 여쭤볼게요. 네, 13,600원에 15% 갖고 계시는데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흐름이 앞으로 미국 대선의 영향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네릭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상반기에 굉장히 양호하게 나온 부분입니다. 이대로만 3분기, 4분기 실적과 매출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차트 반등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업황 자체가 꺾이거나 업황 자체가 하락 포지션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유의를 해주셔서 쉽게 뭐 물을 타거나 단가 낮추기 접근을 당분간 미국 내선과 그리고 연말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가격 권역에서 어느 정도 반등, 재차 반등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할 텐데 현재 수급적으로는 조금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어닝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조금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확인되고 있는 또렷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라든가 이슈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등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면 이 추세선을 추세선을 깨고 이탈할 때에는 이 부분 뭐 하단부를 잡고 이렇게 추세선을 이어가다가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갈 때에는 어느 정도 먼저 좀 상담을 빨리 주셔가지고 가능한 한 조금 이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 대응보다는 조금 보유하셨다가 손실을 축소하자는 의미로 마음을 갖고 종목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대응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또 문자 올라와 있습니다. 포스코고요. 18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5%입니다. 포스코 오늘 그래도 2.55% 반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정재현 전문위원님 여쭤볼게요. 예, 포스코를 18만 9천 원에 뭐가 걱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묻고 싶어요. 뭐 때문에 물어보셨는지, 어디에서 팔아야 될까, 그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까지 좀 끌고 가보세요. 뭐 25%에 18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정말 잘하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요. 월봉상으로 좀 보게 되면 여기 요 위에 60개월 선이 있을 거예요. 25만 원짜리대 있죠. 요 자리대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은행이자보다 더 나아요. 은행이자보다 더 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적은 내년도에 아마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의 예상 실적이 뭐 2조 2천억대인 그런 부분들이지만 내년도에서는 그래도 회복을 충분히 좀 해줄 수 있고, PBR 지금 기준 놓고 보면 0.3배, 0.4배 정도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좀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싸게 산 만큼 내년도까지 좀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마음 편히 전략 대응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때문에 전화 안녕하세요. 주셨나요? 고령제약이고요. 고령제약, 네. 네, 16,400원 30%. 16,400원에 비중 30%입니다. 고령제약은 허반석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갖고 계신 지 좀 오래 되셨을까요? 네, 이거 8월 중순쯤에 샀어요. 네, 뭐 특별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실적도 좋고 네,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네. 그래서 그냥 저걸 거가 샀는데. 네네. 그런데 안 조금 오르고. 떨어지고 있어서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하시겠습니다. 네. 네,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 상반기 실적 뭐 괜찮게 나왔고 올해 3분기에도 뭐 흑자 기록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년비 8% 상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여유롭게 더 들고 가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뭐 크게 밀리거나 할 그런 부분은 없는데 앞에 에스텍 파마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네.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번 출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워낙 이제 다들 올랐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전에도 뭐 10,000원에서 12,000원 어간에 있던 종목이 2만 원 가까이 18,500원까지 올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보면은 그럼 15,000원 이하에서 샀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매도를 하거나 수익 실현을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지금 조정이 아직 끝난 건지 끝나지 않은 건지 확실히 차트상 나오지 않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한 수급이 어느 정도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오늘도 연기금에서 매도가 나온 모습들을 좀 봤을 때에는 쉽게 뭐 물타거나 손절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조금 버텨주셔야 되는 뭐 동일한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때에는 네.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이 40%면 좀 크신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을 절대적으로 좀 축소를 해주세요. 더 네.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가자는, 저는 안전하게 가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네.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계속적으로 줄여주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매수가 아래로 내려오실 수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는 단가를 낮추셔도 되는데 비중이 40%면 좀 많이 크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4,000원을 지지한다라는 기본 개념 아래서 네네.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 축소, 다시 한번 14,000원을 터치할 때에는 또 비중 늘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단가를 조금씩 낮춰주셔야 17,000원 한번 슈팅 나올 때 다 수익 실현하면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게 좀 하단부 확인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14,000원에서 횡보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네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목 상담 유튜브로도 받고 있죠. 이번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5만 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 100%이신데 5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0%, 이건 어떤 의견 주실지 참 궁금합니다. 정재현 전문위원님. 예. 네. 5만 원에 100%를 매수를 하셨으면 그냥 본업에 충실하세요. HTS 켜보지 말고 배당은 배당대로, 분기 배당 나오죠? 배당은 배당대로 가져가고요.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건희 회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배당을 늘릴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쪽에서 배당을 늘려주게 된다라면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배당 수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이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전후 앞뒤로 2개월에 있어서 평균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금이 결정이 되는데 연말 정도 때까지는 시장이 뭐 급등이 나오거나 그럴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밀리거나 횡보를 하거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걸로 보여져요. 많이 빠지게 되면 뭐 54,000원, 뭐 이 언저리 때는 지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투자 관점으로 좀 보셨던 것 같아요. 투자 관점으로 좀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내년도 시장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배당도 한 2번 정도 받으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보지 마시고요. 내년도 이맘때쯤에 뚜껑을 열어보는 뭐 그렇게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고가의 흐름들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보유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시간이 3시 26분 38초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키워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예상되기로는 1.87% 상승하면서 2,343.25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래량으로 봤을 땐 이제 포인트로 봤을 땐 43포인트 정도 오늘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차트 흐름 보시죠. 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 키워나가다가 잠깐 출렁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판에는 더욱더 그 상승 탄력 유지해 나가면서 지금 1.91%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보도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세 나타나주고 있었죠. 근데 오른 만큼 또 개인은 그만큼 팔아주고 있습니다. 6,352억 원 개인들이 홀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248억 원, 외국인 2,188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져 있고 네이버만이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44% 상승하면서 58,800원에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이 지금 눈에 두드러지는데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과대 낙폭이 지난주에 있다가 오늘 그 반등하는 모습 5% 이상 올라주고 있고요. 65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5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잘 따라가주고 있고 셀트리온이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임상 시험 이슈도 있고요. 6.13% 상승하고 삼성 SDI도 역시 2차 전지 관련해서 4.43% 상승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카카오는 네이버와 달리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19.11포인트 거래되고 있는데 819포인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역시 코스피랑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나가다가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1.84% 오른 810선대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살펴보시죠. 역시 비슷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그리고 개인만이 홀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35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70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4.46% 상승하고 시젠, HLB, 알테오젠, 셀트리온제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5.93%나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타 제넥신과 펄어비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치 기호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좀 빨간불 켜주면서 양시장 잘 가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두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정재훈 위원님부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양시장이 1.8%대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오후장 들어서면서 1시가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지수가 조금씩 소폭씩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좀 알려진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10억을 유예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고요. 사의를 좀 표명했어요. 홍남기 계획재정부 장관님이 뭐 반려할 것이라는 거는 뭐 예상돼 있는 그런 수순들이죠. 어찌됐든 간에 국내 쪽에 있어서의 큰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은 미 대선 쪽을 좀 놓고 볼 수가 있는데 4년 전이죠. 힐러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 예상 대부분 다 힐러리가 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찜찜해요. 국내의 언론들이나 영국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바이든이 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미국 현지 쪽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오히려 트럼프 쪽이 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각이 좀 보여져요. 그러면 여전히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복을 안 하죠.
불복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면 좀 이게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내일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부는 좀 현금화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840포인트대 언저리 뭐 61선짜리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긴 해요. 코스닥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도 뭐 한 2380에서 9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부 현금화를 만드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허반석 전문위원님은 또 오늘 어떻게 정리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이제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께 뭐 모멘텀 투자 레터를 발송을 드리면서 중국과 미국의 PMI 지수죠. 제조업 지수 최고치가 각각 이제 발표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도 대선 불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외한다고 하면 앞으로 경기 상승, 경기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 그동안 2주 연속으로 보수적으로 매수하셔야 된다. 매수를 하시더라도 기다리셔야 된다. 추세 하단부는 꼭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누누이 드리면서 기지개를 펴기 직전인 종목들만 매수를 하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나중에 회피하고 피하고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59.9로 2년 내 최고치였고요. 중국 차이신 PMI 지수도 53.6으로 거의 10년여 만 9년 반 만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인단에 대한 개표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향방이 결정된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표 결과 뭐 재미로 또는 관전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주의해 보실 것은 어느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간에 그 대통령 당선에 의해서 밀던 섹터, 그 대통령 후보가 밀던 섹터, 수혜 전망인 섹터들에 대해서 혹시 낙선을 했을 경우 그 수혜 섹터나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고점 영역에 있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여지없이 하락으로 조금 낙폭을 과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의를 하셔서 조금 포트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오늘 장은 이미 끝났지만 다행히도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해준 덕분인지 앞으로 내일장 모레 그리고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개표 결과와 결국엔 당선 수락까지 갔을 때에 고점 권역에 있는 종목들의 낙폭 그리고 보유 종목이 과연 고점 종목인가 차익 실현을 일부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뚜렷한 확인을 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게 내일장 전략이라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 상승 추세는 지수의 상승 추세는 꺾이지는 않았지만 각 개별 종목 그리고 섹터로서는 미 대선 결과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된 우리 지수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88% 오른 2,343.31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또 코스닥은 예상했던 것보다 1.93% 올랐습니다. 1.93% 오른 818포인트, 818.46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역시 반등의 흐름 계속 이어갑니다. 0.5원 오른 1134.10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02-3153-2611 또는 2612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고요. 저희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테스. 네, 문자입니다.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2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입니다. 바로 정재훈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테스를 26,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반도체 쪽, 비메모리 쪽이든 반도체 쪽이든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좋을 거예요. 주유소에서 이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악재, 길게 봤을 때는 호재예요.
그 이유는 R&D 쪽에 인원 충원을 좀 많이 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고정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 부담 요인이 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요. 길게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투자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에서도 성장을 해 나갈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다라면 정고점 권역대 28,000원짜리 때는 넘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냐 트레이딩이냐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난 단기로 봤어. 그러면 27,000원에서 27,500원 이 사이 때는 다시 한번 매물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한 번쯤은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길게 봤다. 그럼 뭐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까지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받아볼게요. DK락 올라와 있고요. 16,250원에 비중 25% 보내주셨습니다. 허만석 전문위원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DK락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수소용 자동차, 수소 설비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DK락은 원래 이제 피팅, 밸브 이런 산업용 소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영위하던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소용 자동차 이슈를 조금 더 강하게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권역을 보면 현재 횡보하는 코로나 저점을 지운다 하더라도 7,500원 언저리에서부터 현재 18,000원까지 상승한 종목을 그 구간에서 사셨다는 것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신 건지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쉽게 수익을 보시려고 한 건지 잘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종목을 매수하실 때에는 저점이 어디였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수소에 특화된 그런 기업인지 아니면 원래 기존 사업을 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엮여서 자동차에도 공급이 된다라고 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매수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매수가 위에서는 역사적으로 52주 이상 신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서는 절대적으로 비중을 확 줄이시거나 아예 모두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전망성과는 조금 기업의 전망성을 따지기보다는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전량 수익 실현하는 게 안전하시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기 위해서 모신 허만석 전문위원님, 정재훈 전문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장 내일장 내일 오후 2시에는요 특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느 후보가 과연 당선이 될지 궁금하시다면 내일 오후 2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